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시중에 부동자금, 단기 부동자금이 1200조 원에 이른다는 기사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동자금 언제든지 적당한 투자처가 있으면은 움직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자금인데요. 자,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주식시장에서는 이 부동자금의 흐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부동자금이 이탈하는 그러한 모습도 관찰되고도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는 과연 언제 정도 다가올지, 언제 정도 찾아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자금이 중요한 이유는 증시에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시기는 언제 정도가 될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부동자금은 최대 12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동자금에 관한 기준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뉴스 기사에서는 1000조 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뉴스 기사에서는 1200조 원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든 간에 확실한 것은 1000조 원은 넘어가 있습니다. 요구불 예금이라든가 MMF, CMA와 같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단기 투자 자산에 묶여있는 자금들을 부동자금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묶여있다라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의 특성은 매우 역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십수년 전인 2000년대 중후반에 500조 원의 부동자금이 넘었네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와, 이렇게 돈이 많어,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곤 했는데요. 지금은 1200조, 적어도 1000조 원 이상 되는 엄청난 자금이 시장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자금에 관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한 가지 부동자금의 특징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동자금은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서 묶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가시적인 수익률이 보이는 투자 대상으로 일순간에 쏠리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역동적인 거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자면 우르르 몰려다니는 자금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표현을 드릴 때 저는 천칭,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무게를 다는 천칭이나 또는 쟁반에 물이 고여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것이든 간에 한쪽으로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은 순식간에 확 꺾이는 그러한 경향이 천칭이든 쟁반 안에 물이 고여있던 그런 특징이 있죠. 균형을 맞춘 듯 했지만 작은 무게라도 한쪽으로 쏠리게 하면 확 무너지는 것처럼 부동자금도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은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자금이 쑥쑥 쓸려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기울어지게 하는 그 중력은 바로 가시적인,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어떤 투자 대상의 수익률이 바로 중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쪽으로 일방적으로, 일방적이죠, 쏠려 있다 보니까 자금이 참 좀 그렇죠. 부동산으로는 쏠리더라도 주식시장으로는 잘 오지 않고 주식시장에 있던 자금도 빠져나가서 부동산으로 가는 그러한 행태가 최근 몇 년 동안, 특히나 2018년에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한 5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주식시장에서는 좀 아쉬운 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한 흐름은 주요 수급 주체별 매매 통량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금 화면상에 자, 개인 투자자 검정색 선, 그리고 투신 파란색 선을 보시게 되면요, 이것은 이제 순수하게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의 어떤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흐름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후 최근까지 거의 10조 원 이상 순매도를 했습니다. 예,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투신 같은 경우에는 5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이 매도 자금 같은 경우에는 펀드 자금하고 엮여 있다 보니까, 자, 이 펀드 자금은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자금이죠. 결국 개인의 매도, 그리고 투신의 매도, 결국 펀드의 환매는 자, 일반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나마 2017년 중순까지는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좀 받쳐주긴 했는데, 한 2년 가까이, 2017년, 2018년 2년 가까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없다 보니 가뜩이나 뭐랄까 이 부동자금의 쟁반에서 주식 쪽이 자금의 씨가 말라 있는데 외국인도 사주지 않다 보니 이런 가문 형상이 더 길어지는 그러한 특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펀드 자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국내 주식형 펀드 ETF 포함입니다. 2006년 이후 기간 자금 유출입 누적 추인데, 자, 2009년 이후에 눈에 띄게 유입된 경우가 거의 없죠. 꾸준히 유출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이 자금들 또한 우리나라 일반 투자자들, 일반인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은 계속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안타까운 자금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천칭이 기울어져서 부동산 쪽으로는 돈이 계속 고있는데 주식 쪽으로는 돈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어요. 결국 주식시장으로 부동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기준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연속 가시적인 수익률, 몇 년 연속 가시적인 수익률을 보여왔다 보니 부동자금의 심리상 여기에 투자하면 이런 수익률을 내왔으니까 앞으로도 낼 거야 라는 이러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가시적인 수익률이라는 것은 특정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는 가시적인 수익률이라는 개념은 어떤 중요한 의미 있는 가격, 또는 주식시장이라면은 어떤 특정 지수대를 넘어가는 마일스톤을 넘어가는 가격을 가시적인 수익률로서 부동자금의 심리가 그것을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쪽이 더 뭔가 투자 매력이 있어 그러면 글로 우르륵 쏠리고, 저쪽이 또 매력이 있어 그러면 우르르 쏠리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앞서 언급드렸던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2017년 연말에 이 부동자금 중 일부가 가상화폐로 갔었죠. 와, 요때 어땠습니까? 다 간 것도 아니고 일부가 갔더니 가상화폐가 난리가 났었죠. 자, 이런 것처럼 어떤 수익률이 보이는 곳으로 자금이 기울어져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 어떤 가시적인 수익률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점점 주식시장도 그 부동자금의 사랑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자, 마치 이 기울어진 천칭이 작은 계기로 해서 저렇게 기울기가 싹 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는 그 계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자,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최소한, 자, 1년 동안의 지수 수익률. 자, 소위 52주 어떤 신고가를 냈다 하면은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52주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라고 뉴스에서 나오면, 뉴스에서 주식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던 사람도 52주 신고가 1년 최고치라고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죠.
자,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같은 경우는 1년 전 대비해서 1 내지 2% 정도의 플러스 수익률이다 보니 이건 미흡하잖아요. 예,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아직은 심리적인 마일스톤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언급드린 1년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 중요한 마일스톤 지수대는 2250포인트입니다. 2250포인트. 자, 저 지수대를 넘어가면 52주 신고가라는 용어가 슬슬 등장하면서 공중파 뉴스를 보던 사람들이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하고 부동자금의 쟁반이 부동산 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다가 서서히 이 균형을 조금씩 줄여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 꺾이진 않을 거예요. 그 확 꺾이는 계기는 주가지수 기준 2500포인트. 왜냐하면 2500포인트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어떤 용어가 나오게 되냐면 사상 최고치. 물론 자 2018년 1월에 2600포인트를 넘어가긴 했지만 2500 넘어가면은 2600까지는 일사천리입니다. 예, 단숨에 사상 최고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심리상 사상 최고치다라고 하는 거하고 1년 최고치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부동산 시장도 몇 년 전에 그렇게 달아오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확 몰려간 이유 중에 하나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심리적인 마일스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지수가 2250포인트를 넘어갔을 때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부동자금의 균형이 조금씩 이제 살짝 주식시장에 덜 불리하게 유리하다고는 얘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덜 불리하게 갈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25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보면 자, 최저치 대비 주가지수 2000포인트 대비해서 25%나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상 최고치라는 기록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싹 바뀌게 되죠. 오히려 그때가 되면은 주식시장에 더 유리한 그 부동자금의 심리적인 천칭으로 볼 때 주식시장이 더 유리한데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돈이 일시에 쏠리는 균형이 확 무너지면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모래성 쌓기 할 때 모래성 이렇게 허물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모래성 이렇게 긁어가지고 모래 모으는 그런 놀이 할 때 어떤 한순간에 작은 계기가 그 모래성을 확 이제 무너뜨리는 것처럼 물길이 일시에 확 무너지는 그런 느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합주가지수 2500포인트입니다. 아직은 갈 길은 멀긴 멀습니다. 하지만 그 날이 오면은 우리가 답답해하던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부동자금을 볼 때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어느 날이 되면은 생각보다 강한 모멘텀이 시장에 가득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뭐 그날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자, 그 날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투자 원칙 지켜가도록 하고요. 자, 우리 애청자님들 항상 저에게 주시는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어려운 시기입니다.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는 오지 않지만 그래도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그 어렵게 이겨낸 주가지수가 어느 날 중요한 분기점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 웃으면서 증시 토크 매일같이 사상 최고치예요 막 이런 날이 아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